구글의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쓰시는 분은 구글 폼에서 설문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게 스프레드시트로 결국 이제 데이터도 들어오면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지고 지메일로 연동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등록할 때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금액이 확인이 되면 그게 다 스프레드시트에 정리가 돼서 그걸 이제 지메일로 연동하는 게 전부 다 여기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이제 HTML이라든가 배치 파일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초기에 약간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진화 단계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보기 시작해서 소위 말해 인터페이스 시작해서 결국 AI가 API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풀스택이라고 한다면 그 전 과정을 바이브 코딩을 해주는 AI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 설정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DB하고 연동시켜가지고 비즈니스 언어로 잘 소통만 하면 전체를 구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본다면 뭐 구글 앱스 크립트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파이썬 하고 배치 파일 이런 거 그다음에 풀스택 코딩 이런 것들이 있고 주요 도구로 본다면 GPT 코덱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도 결국은 그 코딩을 잘 만들어주는데 그거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그리고 이제 방금 풀스택 코딩 도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개발을 하는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RP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은 결국 프로세스 과정인데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뭔가 필요한 데이터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처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결국 내가 어떤 서비스, 어떤 정보, 어떤 해결책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게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는 로직이죠, 로직.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또 쓰죠. 그런 로직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겨우로 이루어지는데 이 로직 과정은 우리는 간단하게 주요 키워드라든가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면 결국은 AI가 다 프로세스 로직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를 만들고 싶은 걸 잘 만들고 AI가 코드를 짜주고 테스트를 하고 반복하면서 결국은 개선해 나가고 추후에 이제 클립을 통해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환경 준비는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덱스 할 때도 유료 버전을 이제 설치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결국 환경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기획 설계 과정에서는 나의 이제 업과 관련된 거, 나의 관심, 내가 잘하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요구 사항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 설계에 대한 화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입력이나 출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필드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작은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에러를 다 그대로 복사에다가 AI한테 넣어주고 이런 에러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AI가 체킹해가지고 수정 코드를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과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한꺼번에 큰 앱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씩 확대해서 붙여나가는 과정을 하고 AI한테 역할을 지정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 사례 하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피드하게 나간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자분들이 IP 관련된 분들이 꽤 많아서 몇 가지 준비를 했다가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습하는 프로세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및 설계가 있고 실습 진행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기획 설계 과정에서는 제미나이라든가 G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디자인, 컨텍스트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개발 이슈가 뭔지, 내가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이 코딩을 짜가지고 뭐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가 드러나 있으면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 그 안에 해결 방안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이제 화면의 대시보드라고 하는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정보가 뭐고 어떤 것을 산출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풋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죠. 데이터. 물론 데이터를 AI가 찾아다가 갖고 오는 경우는 내가 구체적으로 인풋 데이터 구성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실습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데이터가 있다면 실습용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걸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 정보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습 데이터로 확보하는 경우는 내가 잘 그 필드명만, 뭐 예를 들어서 고객명, 고객의 연령, 고객의 성별, 고객의 행동 패턴, 뭐 이런 등의 이제 필드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것이 결국은 인풋 구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AI한테 생성해 달라고 하면 AI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되고 인풋이 되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는 한꺼번에 다 앱을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간단한 걸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걸 만들고 더 디테일한 걸 만들고 더 구체적인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렇게 가지고 나눠가지고 던져주면 AI가 그걸 정말 잘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고 아웃풋까지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아웃풋, 인풋 프로세스 설계를 기획 단계에서 하면 좋겠다. AI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AI 스튜디오는 장점이 뭐냐면 이거에 AI 스튜디오를 오픈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것을 짜라고 자연어로 넣어주게 되면 그 자연어는 제미나이나 GPT가 만들어준 자연어를 넣어주게 되면 스튜디오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시보드를 옆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제 코딩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시를 하게 되면 대시보드가 생성이 되면 결과를 확인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류 생기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에다가 던져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고 또 반복 수정하고 단계별로 확대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복사해서 QVF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본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주니까 제미나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HTML이니까 화면에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 보신 것처럼 IP 자산 및 권리 침해 현황 대시보드를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래는 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프로그램 영역이 나오고 반 요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보고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 밑에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는 란에다가 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제미나이한테 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프롬프트 줘 그러면 프롬프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별로 불법 유통 적발 비중을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다 이걸 올리면 그 퍼센트도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달라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러니까 IP 침해 리스크 즉석 분석기를 만들어 가지고 IP 자산의 유형, 침해 국가의 유형, 또 어떤 형태의 침해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해달라고 이제 했어요. 요거 역시 재미나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입력을 해서 갖다 집어넣어 뒀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웹툰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중국, 미국 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불법 상황 디자인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 무단 등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롭다운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요거를 이제 결국 내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럼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면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가 있는데 여기 무료의 경우는 매번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HTML로 내보내기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럼 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스타일이 이제 전 화면에 보여주고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